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고속버스 영상을 보고 저도 사연을 전해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호세입니다. 다리가 무너져 내린 그날, 그분이 없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분이 그날 대체 몇 명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꼭 사연 전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호세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대째 살고 있는 미니애폴리스 토박이입니다. 미니애폴리스는 미시시피 강이 세 갈래로 쪼개지는 곳에 세워진 큰 도시죠. 이외에도 수많은 늪과 호수가 있어서 그만큼 땅과 땅을 잇는 다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제 아내와 딸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도 다리가 있는데 저는 출근할 때 그 다리를 계속 다녔죠. 그 다리가 말이죠. 무려 8차선이나 됩니다. 출근 시간에는 어떻겠어요? 수많은 차들이 좁디 좁은 곳에 다닥다닥 붙어서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무리 막혀도 그 다리가 제가 일하는 고무 공장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일어난 그날도 다리 좀 하나 더 지어라 공무원 자식들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며 다리를 건너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다리가 양옆으로 흔들리고 출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죠. 매번 출근하던 다리였는데 지진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리가 폭삭하고 저 아래에 있는 강에 많은 차들이 처박혔습니다. 물 표면에 닿으면서 엄청난 충격이 제 머리에 전달됐고 순간 삐 하면서 머리가 아득해졌지요. 그러다 가족 생각을 하며 번뜩 정신을 차려보니 제 정강이까지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죠. 차 안에 있던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창문만 쾅쾅 두드리다가 어느새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차 창문 열고 닫는 버튼을 작동시켜보니 잘 작동이 되더군요. 다음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라 물에 들어가면 눈도 제대로 못 뜹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헤엄을 치면 살지 않을까 해서 아둥바둥 헤엄을 쳤지만 결국 저는 힘이 다 빠져버렸죠. 이제 난 가족들 목소리도 못 듣고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나쁜 아들이 되겠구나 싶었는데요. 어떤 검은 형상이 저에게 다가와 저를 껴안고 물 위로 데려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가 했지만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 까만 형상은 잠수복을 입은 분이었고 저는 보트에 누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보트 일행분들은 다리에서 한동안 강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또 구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저도 그냥 누워만 있을 수 없다며 같이 돕고 싶다고 말하니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보트를 운전하시던 선장님이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살아남은 것만 해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잠수부들 그리고 소방대원들한테 맡기시죠. 체력이 남아있으시다면은 물에서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만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구조 작업이 한결 더 빨라질 겁니다. 저는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수부 분을 도와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일을 했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소방대원들도 보트와 구급차를 끌고 도착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대원들에게 많이 어지러워하거나 의식이 완전히 깨지 못한 분들을 인계해드렸고 저도 혹시 모를 부상을 진단받기 위해 구급차에 탔어요. 저는 선장님과 잠수부들과 서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누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한 뒤 텔레비전을 보니 제가 있었던 사고 현장이 그대로 실황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강에 떨어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운이 좋았구나. 땅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근처에 적십자 빌딩이 있어서 응급처치 훈련을 받던 요원들이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구호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황당한 사고를 낸 관계자들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졌고 원인도 밝혀졌죠. 다리가 무너진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당시 이 다리는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다리를 만들 때는 오히려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그동안 다리는 뻣뻣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8차선을 꽉 채우던 자동차들의 무게를 견뎌온 겁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사람들이 이 다리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해서 2001년에 다리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리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그 문제점을 알았음에도 다리 하나를 더 만들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자들이에요. 구부러진 지지대를 발견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니까요. 아무튼 그 사고로 당시 13명이나 명을 달리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인 선장님이 바로 그날 보트를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당시 수많은 분을 구하신 선장님이 한국인이셨군요. 제가 말씀 안 드렸었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저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자세히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당시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의 모임을 나갔는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한국인 선장님을 모임의 연설자로 초청했습니다. 딱 보고 저도 바로 알아보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한국에서 군복무 경험이 있는 분이었죠. 한국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복무 경험이 있을 텐데 특히 이분은 더 무시무시한 곳을 나왔더라고요. 무시무시한 곳이라면 707이나 UDT 같은 곳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분 말씀으로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약자가 HID였을 겁니다. 그 유명한 노스 코리아에도 작전 때문에 가봤다고 하셨죠. 노스 코리아라면 북한 말씀이시군요. 네. 그 악랄한 김씨 부자들이 왕 노릇을 하는 독재 국가요. 그곳에서 몰래 작전을 하려면 얼마나 훈련을 했을지. 아무튼 한국인 선장님도 그날 하늘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거라며 감동적인 연설을 했죠. 그날 저와 미국인 친구들은 그저 강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선장님이라 하시는데 사실 제 동생의 보트입니다. 동생 거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근처에서 큰 굉음이 들리면서 우지끈하며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나서서 잠수복을 입고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중 2명이 다이버 자격증이 있어서 저와 교대로 구출 작전을 할 수 있었어요. 저 혼자 이뤄낸 기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그 연설을 듣고 눈물을 참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허망하게 돌아가신 13명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모두가 합심해 도와주기로 했죠. 마침내 1년 동안의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콘크리트를 계속 더 씌우다 다리가 버틸 수 있는 지지대가 이미 구부러지고 꺾여 있었다고 해요. 보수공사를 날림으로 해서 다리가 저 지경이 됐는데 그걸 감시해야 할 미니애폴리스 도로공사는 아무 일도 안 했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한국인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도 살리시고 사건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호세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돕고 나중에는 용기까지 불어넣어준 한국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시사철 우리 주변에 큰일이 닥쳤을 때 도와주러 오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사연이었네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